잘퀴즈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6월 16일 일요일 밤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청하시고 많이 기다려 주셨던 정석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정석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려고 여러 가지로 이제 루트를 통해서 본사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 봤는데 결론은 그쪽에서 잘못 이해를 하셨는지 이 정석책 이 안에 내부는 비추지 못하는 것으로 저작권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나서 기다리다 못해서 제가 조금 더 말을 많이 해서라도 안 비추고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석책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기본이 되는 서적으로, 물론 뭐 이렇게 고전적인 의미로 교과서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교과서로 모든 것을 수능을 준비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 정석책은 거의 이게 아마 1968년도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부터 일종의 수학의 이렇게 바이블로 통해왔고 그런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 정석에 있는 그 기본 문제는 상당히 완성도가 뛰어난 문제고 단원마다 그 수학적 이론을 설명하기에 아주 적절한 문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정석의 기본 문제 하나를 이렇게 해결하려면 그 단원에 이제 배우려고 하는 수학적 이론을 거의 모든 것을 그 문제 하나로 이렇게 커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문제를 배우기 좋게 그 이론을 배우기 좋게 그 문제를 구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 경험으로는 정석 시리즈만 이렇게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면은 수능에서 그냥 뭐 재수 없으면 1등급, 아니면 정석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모든 문제로 연습을 하겠죠. 그러면은 뭐 거의 만점 맞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기본서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재학생 같은 경우에 뭐 기본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디딤돌 것도 있고 뭐 있는데요. 두 가지를 병행은 못한다. 시간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효과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서울대나 뭐 의대 간 애들 거의 100%가 이 정석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이렇게 된 게 이렇게 정설이고, 제가 확인하고 또 그렇게 실천해 본 결과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이 정석책 시리즈만이라도 제대로 하면은 수능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글쎄요, 뭐 인강 교재도 있을 거고 학원에 가면 학원 교재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1등급 맞기가 또 쉽지 않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한 곳만 제대로 다뤄라. 그런데 이 책을 다루는 방법이 그냥 일반적으로 뭐 학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공부 방법이, 이 정석을 공부하는 방법이 정석이고 그렇게 해주면 꼭 성공을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장담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석책을 공부하는데 이게 이제 정석책이잖아요. 그러면 자,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그 근처 카피점에 맡겨서 이 책을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하기가 좀 이게 번거롭거든요. 약간.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커팅을 탁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할 때 이렇게 스프링 노트를 만듭니다. 스프링 노트 겉지까지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럼 이게 쳐 펼치기가 좋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책상 위에 놓고 좌우를 이렇게 살피면서 볼 수가 좋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그 카피점에서 이렇게 재본을 다시 해주기 전에 이렇게 내가 밑에 바로 해설지 그러니까 풀이 방법이 쫙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공부하는데 블랭크 테스트를 하는데 참 힘들어요. 그래서 PDF 파일에서 이렇게 한 면마다 있는 그 기본 문제 뭐 11-5 이렇게 있잖아요. 기본 문제만 이렇게 PDF에서 남겨놓고 밑에 거를 지워버리고 그래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쓰거든요. 연습장으로. 그럼 문제만 딱 보이잖아요. 문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보면은 그 밑에 어드바이스라는 게 있고 빨간색으로 정석이라고 쓴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석 연구도 좋고요. 하여튼 까만색하고 다른 파란색하고 빨간색은 이렇게 그러니까 남겨두고 나머지 걸 지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문제풀이 하면서 이걸 다시 보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한 팁이거든 사실. 문제풀이 요령이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보다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만 남겨놓고 유지하고 그 밑에 부분을 풀이 과정은 싹 지우죠. 그래 놓고 이것만 보고 문제풀이를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진행은 어떻게 하느냐? 진행을 이렇게 각 단원마다 이렇게 하면 첫 부분이 어떻게 돼요? 첫 부분에 예를 들어서 지수 부등식과 로그 부등식 이런 단원이 이렇게 나오면요. 그 시작이 어떻게 돼요? 어떤 공식 비슷하게 파란 글씨가 있어요. 파란 글씨. 이거는 꼭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밑에 또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박스를 쳐가지고 정석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하여튼 색깔이 다른 까만색하고 색깔이 다른 거는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암기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서 이 부분을 다 기억을 해야 문제풀이에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부분이 앞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석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본인이 스스로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커요. 그러면 스스로 했을 때 앞에서 지수로그 부등식 해가지고 이론을 배우려고 쭉 읽어보잖아요. 읽어보다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전 단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빨리 전 단계 걸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라면 이렇게 읽다가 읽어서 그 단원마다 이렇게 그 공부를 하려고 읽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러면 중학교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꼭 공부를 중학교 과정 하고 이걸 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가요. 충분히. 그래서 정석 정도의 책은 앞에 이론을 쭉 인트로덕션 부분에 그 공부를 이렇게 스스로 할 때 이건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럴 때는 빨리 앞부분을 해야 돼요. 그걸 선생님한테 물어가지고 일시적인 그러니까 땜빵으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들 내 실력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중학교 때 정과장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가지고 고등학교로 가란 얘기예요. 그래야 정석책을 정도 배우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수방정식과 로그방정식 이렇게 2단원을 나가려고 뭐 여기는 이제 뭐 9단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나가려고 봤을 땐 쭉 읽어가잖아요. 그러면 읽어가는 것 중에 이게 여기도 이렇게 해설을 해놨는데요.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이 앞부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 그래도 이 부분에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은 수학의 내공이 굉장히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부분을 착실히 다지고 이게 내가 이해가 가게끔 공부를 해라. 그래서 정석을 하는데요. 기본 문제가 이렇게 있고요. 기본 문제, 기본 문제가 있고 밑에 유제가 있잖아요. 유제는
일단은 진도 나갈 때 무시해도 괜찮다. 이 점은 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만 일단 쭉 다루는 거예요. 뒤에 연습 문제가 있는데 그 연습 문제는 거의 기출 문제거나 모의고사 문제 이런 게 많이 섞여 있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그 단원에서 그게 문제가 그 연습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은 전 단원을 다 공부한 애들이 잘 풀 수 있는 게 연습 문제예요. 그래서 그 수학에 좀 부족하다 하는 사람은 연습 문제를 일단 뛰어넘어도 괜찮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진도가 돼서 책 한 권이 다 끝났을 때 다시 보면은 바로바로 풀 수가 있어요. 수학이 이렇게 완성이 덜 된 상태에서 그 연습 문제를 풀면은 어렵죠. 안 풀리고. 그리고 해설서를 봐도 건너뛰기가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일단 연습 문제를 기본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라. 자, 풀다가 안 되면 밑에 저걸 보세요. 풀이가 여기 나와 있는 그 풀이 과정을 그걸 보고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분명히 앞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건너뛸 수 없는 거니까 방학 기간이나 이때 이용해서 앞으로 가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PDF로 해가지고 문제지를 따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게 그 정석을 강의하는 사이트에 가면은 이 문제만 다루 뽑아가지고 책을 줬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2003학년도부터 이 정석을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킬 때는 그때는 이 문제만 이렇게 기본 문제만 이렇게 빼서 하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오려가지고 썼어요. 문제만 다 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권에 또 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카피해가지고 계속 연습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만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것도 그런 워크북도 있더라. 그거는 정석 강의를 하는 데서 강의를 신청하면 무료로 주는데 그거 역시 좀 부족하다. 제가 봤을 때는 왜 부족하냐? 문제 밑에 문제를 풀 수 있는 팁이 분명히 있다 그랬죠. 어드바이스나 정석, 까만 글씨가 아닌 파란 글씨나 빨간 글씨, 그게 꼭 문제 밑에 있어서 그걸 보고 이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그 팁을 외우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했을 경우는 상당히 그 문제가 좀 생기는데 그게 수능 수학 만점 맞는데 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단원마다 앞에서부터 쭉 빨간 것이 파란 것이 이거는 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암기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문제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 노트에다가 밑에다 한 번씩 다 써줍니다. 그 문제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하면은 어떤 문제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겹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을 땐 수학의 모든 풀이 과정은 여기에 다 있다. 이걸로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이 된다. 이 점은 제가 장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석을 할 땐 절대로 어드바이스나 빨간 것이 특별히 표시해서 이렇게 박스를 빨간 박스 안에 정석 이거는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만 달랑 암기하기 힘드니까 앞에 기본 문제를 통해서 풀이하면서 그걸 계속 떠올리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석에 있는 문제 좀 풀었다 해가지고 수학 실력이 뛰어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입시 수학을 해야 되거든요. 경시 수학이 아니라 문제를 봤을 때 정석에서 있었던 모든 문제풀이 팁, 어드바이스나 기본 정석 이런 걸 빨리빨리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그 개념으로 이렇게 시켜줘야 되거든요. 풀이를. 그랬을 때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다. 이 점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절대로 문제풀이에 급급하지 마라. 물론 문제풀이도 잘 해야 되겠지만은 정석에 있는 그 모든 글씨, 그 하얀 종이에다가 까만 것이 파란 것이 이거 잉크가 남아서 거기다 써놓은 거 아니거든요. 아주 함축돼서 써놓은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다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다 일단 암기를 하면 어떤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이런 걸 다 동원해서 풀고 풀이 과정에서 실수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 점은 제가 장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석을 할 때는 꼭 암기해야 되겠다 하는 개념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트를 놓은 노트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정석 전부 다 하면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은 또 옛날 10여 년 전에 공부했던 애들보다 그 범위가 또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그것마저 못하겠다 그러면 뭐 안 되겠죠. 그렇게 많이 줄여놨는데. 그리고 또 뭐 선택도 해서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 정도 해놨는데 이 정도 못한다 그러면 수학 포기해야죠. 그래서 뭐 학원 다니던 정석 배우겠다고 뭐 학원을 다니던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에 비하면 뭐 이 정석책 한 권 이 정도 이렇게 가서 커팅해 가지고 이렇게 스프링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스프링 책으로 이런 비용은 진짜 그건 돈도 아니죠. 그 정석에 들이는 모든 비용에 비하면 만들어 쓴다는 건 그 정도 그 성의를 보여서 아이의 성적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면 해야죠. 그 정도 얼마나 쉬워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면 정석 공부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풀어도 꼭 이 정석을 보면서 어디 있더라 이 문제 할 때는 어느 부분을 참고해야 되겠다 하는 걸 보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안 보고 내가 이거 내 실력이 얼마나 될까 하고 문제 풀겠다고 낑낑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하다가 자꾸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오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해 가세요? 문제풀이 할 때도 꼭 이거 기본서를 가지고 풀어라. 그러면 된다. 꼭 뭐 시험 보듯이 문제풀이 할 필요는 없다. 그런다고 뭐 수능에서 1점 더 보태주거나 그런 거 없거든요. 우리가 기왕이면 좀 편리하게, 기왕이면 좀 쉽게, 기왕이면 좀 더 확실하게 배우자. 그러려면 공부 방법이 조금 달라야 됩니다. 늘 하던 식으로 그냥 뭐 어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학원에 가서 선생님이 정석 문제 이렇게 비춰놓고 풀어주면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석 다 띄는 거 정말 쉽거든요. 하나도 이해 안 가는 거 없이 완벽하게 정석을 띄었어요. 그런데 시험 보면은 50점, 60점 나옵니다. 너무 편하게 수학 구경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해야 돼요, 직접. 내가 안 하면 절대로 내 실력이 안 돼요. 수학이란 과목.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수학은 내가 손으로 풀이 과정을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럴 때 늘어가요. 그러면 그런 풀이 과정을 쓰면서 지나온 수학의 추억을 모두 이렇게 끌어당기는 겁니다. 수학은 추억의 공부예요. 추억의 공부. 풀면서 지난 과정에서 배웠던 걸 계속 떠올리면서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과 달리 수학은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부터. 이 과정을 try to remember,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자꾸 이렇게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풀어야 되거든요. 수학 문제 풀면서 과거에 즐거웠던 일을 회상하라는 게 아니라 수학적 이론을 자꾸 떠올리면서 할 때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학의 정석을 공부해주면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신이 될 것입니다. 신. 다른 게 신 아니에요. 제가 뭐 여태까지 뭐 서울대 보내고 의대 보냈던 애들 그렇게 수학 다른 책 시킨 거 없어요. 딱 한 권으로 하고 다른 책은 정석을 다 암기하는 도구로 썼을 뿐이지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수학을 뭐 특별한 방법으로 푸는 거 그거 필요 없거든요.
그 뭐 어떤 사람한테 가서 어떤 선생님은 이거를 이 선생님은 뭐 5분에 풀어주는데 어떤 선생님은 어떤 뭐 기가 막힌 방법을 탁 동원해서 탁 보니까 쉽게 더 쉽게 풀리더라. 물론 그 방법도 좋긴 좋아요. 그렇다고 그거 내 실력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선생의 실력이지. 그래서 그 선생 최고야. 일타 강사야. 수학의 그, 비밀 병기야. 뭐 이러면서 그분한테 배워야지.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수학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다가 정 막히는 게 있으면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아주 그것도 좀 선생님한테 갑자기 이런 문제 가져와서 이거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평소에 공부도 안 하는 새끼가 날 테스트 하려고 그러나 이러잖아. 그러니까 잘 안 풀리는 문제 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드리면서 저 이따가 올게요. 좀 선생님 이따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요령 있게. 그럼 선생님이 그거 가지고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모르면은 푸는 방법 연구해가지고 그럼 또 다음에 이 녀석이 오기 또 기다리잖아요. 그럼 또 가서 선생님 저기 이제 시간이 났습니다 하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좀 요령 있게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어떤 꼭 그 공부 못하고 욕심 많은 새끼들은 죄송합니다. 공부 못하고 욕심 많은 애들은 지 못 푸는 거 아무도 못 푸는 이상한 문제 가지고 가서 선생님을 골탕을 먹이려고 그러면 뭐 선생님 골탕 먹여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선생님이라고 뭐 신인가요? 보는 문제 척척 다 풀게? 절대 안 그렇거든요. 선생님도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학 학교 선생님들 잘 활용을 한다 그러면 좀 건방진 거고요. 선생님들 도움을 받으세요. 그럼 뭐하러 뭐 학원 가서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자기가 공부해야 되겠다는데. 그럴 때 또 기억에도 또 오래 남잖아요. 그래서 수학의 실력이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수학 정석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스스로 한번 풀어봐라. 앞에 설명을 듣고도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러면 전 단계에 반드시 문제가 있다. 이걸 빨리 해결해라. 전 단계. 이론만 아는 게 아니라 많은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석을 봐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정석은 혼자 터득했을 때 최고의 위력을 발휘한다. 이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꼭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정석을 잘 좀 더 쉽게 쉽게 끝나는 것일수록 그 실력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어떻게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빨리 풀고 싶다, 빨리 끝내고 싶다 이러면 성지닷컴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수학 정석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3분 계시거든요. 어느 선생님이나 저는 한 선생님밖에 해본 적이 없어서 다른 선생님이 어떻다고는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일단 정석을 가르쳐 주신다. 그 사이트에 계시는 선생님이라면 어느 분도 잘 가르친다. 어느 분을 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은 혼자 해라. 그렇게 인강 비용 사실 싸거든요. 다른 데 비하면, 다른 학원이나 이런 데 비하면 저렴하지만은 내가 해라. 그럴 때 제 실력이 올라간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정석 나중에 어떤 계기가 돼서 정석을 제가 이렇게 책 안을 이렇게 비춰서 하게 될 기회가 되면은 제가 비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면 그거나 진배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여러분들 수학 정석 그렇게 공부하셔서 최고의 실력을 쌓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